안녕하세요. 청약전문가 베냐입니다. 2025년도 유망한 청약단지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무주택자분들부터 소액으로 투자금을 불려가고자 하는 다주택자분들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청약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단지는 당첨 즉시 수억 원의 차익이 나는 단지부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까지 고루 담아왔으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단지 첫 번째는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레미안 원 페를라입니다. 이곳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고 방배 6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지입니다. 이곳은 총 109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근으로 7호선 내방역과 이수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방배동은 본격적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단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24년도에 DH 방배가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아크로 리치 카운티가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자가 레미안 원 페를라입니다. 이 레미안 원 페를라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인근으로 7호선 내방역과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근으로 서문여고와 서문여중이 있는데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로 전세가 매매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 반포가 있기 때문에 이 반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이 방배동 역시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 레미안 원페를라가 완공되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인근으로 서문여중, 서문여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반포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미안 원페를라는 분양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1월 17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약 신청은 2월 3일 예정입니다. 이곳은 서초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또 분양단지로 큰 차익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점이 높다거나 특별연금이 있다거나 한다면 관심을 갖고 미리 사전에 임장도 해보시고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울시 송파구 신촌동에 위치한 잠실 르엘입니다. 이곳은 186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잠실 미성 크로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지입니다. 2024년도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분양을 했고 정말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됐습니다. 당시에 로또 청약으로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역시나 이 잠실 르엘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곳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인근으로 균형감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학군부터 교통, 그리고 생활 인프라,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큰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8호선 몽촌 토속역을 끼고 있다면 이곳은 2호선과 8호선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잠실역과 더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2678세대로 더 많지만 교통적인 프리미엄으로 봤을 때는 잠실 르엘이 그에 못지않게 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후분양에 좀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노드뷰를 보시는 것처럼 저층부까지는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롯데월드타워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단지 배치도 도면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주력 평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주로 25평, 30평, 34평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도 25평이나 30평, 34평에서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역시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초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 특별연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기다렸다가 청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더 파크 사이드 서울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유엔사 부지를 개발해서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용지, 호텔까지 이렇게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해서 분양하는 사업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갖추려면 이 지역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더 파크 사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이 인근으로 이태원이 있고 우측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한남더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용산구 이천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주변으로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 용산구 주요 개발 사업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유엔사 부지는 더 파크 사이드 서울로 개발될 예정이고, 앞으로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하나둘씩 아파트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용산구 이촌동과 서빙고동에도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또 서쪽으로 보시면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동안 멈춰있던 용산구 일대의 개발이 앞으로 하나둘씩 개발함에 따라서 그 가치도 점점점 올라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더 파크 사이드 서울의 조감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로즈우드 서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도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 파크사이드 몰이라는 쇼핑몰, 그 밖에 오피스텔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시설, 그리고 호텔까지 복합문화시설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합문화시설이 개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는 충분히 해당 입지에서는 수요층이 탄탄한 입지에 분양하기 때문에 금액만 너무 비싸지 않는다면 굉장히 흥행할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본의 롯본기 힐즈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복합문화시설인데, 더 파크사이드 서울도 이와 비슷하게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양하는 상업시설이나 이 상품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조금 더 전매가 자유로운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이수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이곳은 참고로 사당 3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은 원수에게나 소개해주는 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품,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상품을 가져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당 3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를 제가 그 역사를 한번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곳이 분양 홍보가 된 시점을 살펴보니까 무려 10년 전인 2015년에도 홍보했던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탈퇴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하기 위한 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조합원들에게는 이 사업지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닌 사업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지를 가져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입지가 대부분 괜찮은 곳에 많이 분양을 합니다. 참고로 7호선 숭실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그리고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도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으로 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3년경 완공이 되고 그 이후로 꾸준히 시세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세가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공이 되고 나면 대체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은 꾸준히 또 시세가 오른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수역 힐스테이트도 인근으로 이수역이 위치해 있고 또 인근으로 남성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기존에 이렇게 구축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사를 해올 그런 상품으로 보여지고, 또 인근으로 바로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한 지역주택조합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약을 해서 분양하는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됩니다.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완공되는 시점도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도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와 반대로 지역주택조합의 일반 분양 물량은 입주하는 시점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주택조합에 비선호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이곳에 청약으로는 안전하게 당첨 확률을 높여서 당첨이 된다면 높은 프리미엄을 또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죠. 2024년도의 로드뷰인데 현재는 토지 매입을 끝내고 철거를 다 마치고 펜스까지 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곧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은 분양가만 적정하다면 충분히 괜찮은 상품군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물건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일반 분양 물량은 가격과 또 상품성이 적당하다면 투자 상품으로 고려해봐도 괜찮다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분양단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서울 이외의 수도권 단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상인천구역 재개발입니다. 이곳은 2,56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포스코건설과 하나건설의 컨소시엄 단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곳은 인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거의 20년차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세대가량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매매하려는 수요가 있을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인천시청역에는 한 가지 호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GTX B 노선인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GTX에 대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최근에 GTX A 노선이 개통을 했죠. 파주 운정과 서울역까지 연계가 되는 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 노선이 아직 완벽하게 연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간 이렇게 개통을 한 걸 보면 그래도 그 다음 노선 GTX B 노선, C 노선도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B 노선도 개통을 하게 된다면 인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바로 이 인천시청역과 그리고 송도 신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인천구역 재개발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GTX A 노선이 운정에서 서울역 그리고 동탄에서 수서까지 개통이 된 상황이고, 이러한 속도를 이어간다면 GTX B 노선도 수년 내에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상곡구역 효성 웨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이곳은 상곡 재개발 정비사업지이고 총 2,47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은 재개발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 일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분양한 곳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평 아이파크입니다. 이 부평 아이파크가 분양하고 나서 이 일대로 하나 둘씩 분양을 해서 현재는 대부분 입주까지 맞춘 상황이고, 지금 이 일대로 남아있는 분양단지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상곡구역이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상곡 6구역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사실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 상곡구역과 상곡 6구역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7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규모도 역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단지가 2025년경에는 분양을 할 예정이고, 강남을 가는 7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상곡구역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괜찮은 입지입니다. 또 인근으로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의 연차가 거의 30년에 도래하는 구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대에서 관심을 갖고 청약과 프리미엄 매수도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화면은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가운데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맞닿아 있는 해당 동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보낼 수도 있고, 그 앞에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트인 시야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해당 앞동들은 더 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해당 단지는 이렇게 철거를 하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상곡구역은 세대수가 많고 공급되는 일반 물량도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상품군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천에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청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25년 1월에 유망청약단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5년 한 해 앞으로도 여러 유망한 청약단지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청약과 임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또 유망한 청약단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